사람은 왜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가진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혹은 지나간 무용담과 화려한 인맥이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말이 과장된 경고처럼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고개를 지나보니 그것이 피와 눈물로 새겨진 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불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곧 꺼지고 그 죄는 인간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통령부터 무명 노동자까지 성공한 기업가부터 실패한 상인까지 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랑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큰돈을 번 사람은 자랑하다가 친구를 잃었고 건강을 떠벌리던 이는 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명함 삼아 내세운 부모는 가족과 마음이 멀어졌고 젊은 시절에 무용담만 늘어놓던 이는 현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자랑하던 이들은 정작 위기 앞에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현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거대한 공사를 따내고 수많은 성취를 거둘 때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자랑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말이 세상을 향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경고했습니다. 자랑은 칼날과 같다. 그 순간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내 목을 겨누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겸손한 일을 오래 기억합니다. 처음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그 곁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이는 잠시 주목을 받지만 그 주목은 시기와 질투로 변해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저는 이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삶에서 가장 뼈아프게 배운 5가지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 건강, 자식, 젊은 시절의 무용담, 그리고 인맥, 이 5가지는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강함은 떠들지 않아도 저절로 빛이 납니다. 물이 소리 없이 바위를 깎듯 겸손한 삶은 조용히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단단한 존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은 묘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가졌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없을 때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돈을 입 밖에 내는 순간입니다. 돈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는 공기마저 달라집니다. 부러움과 시샘, 기대와 계산이 얽히면서 사람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지요. 젊은 시절 제가 큰 공사를 따내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큰돈을 벌었다는 말이 자랑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뒤에 감춰진 질투, 기대, 심지어는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빌려달라며 다가왔고 어떤 이는 괜스레 거리를 두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돈보다 더 소중했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존경하던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소리 내는 순간 칼날이 된다. 그는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 자랑은 진짜 친구를 사라지게 하고 얄팍한 이해관계만 남깁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살며 돈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은 흘러야 삽니다. 고이면 썩고 움켜쥐면 짐이 됩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이 나를 더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무겁게 하는가? 만약 무겁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짐이었죠. 돈은 내 얼굴을 빛내는 간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자랑하는 순간 나는 그 돈의 노예가 되지만 흘려보내는 순간 나는 돈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돈으로 존경을 얻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해야 합니다. 흘려보낸 돈은 다시 돌아오지만 자랑으로 드러낸 돈은 반드시 나를 올가매고 떠나갑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뛰어다녀도 끄떡없었고
약 한 알 먹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 생활 습관이 바르기 때문이라고,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랑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갈 일이 없어. 담배를 피워도 내 폐는 멀쩡해. 그 말 속에는 알게 모르게 교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이른을 넘기면서 저는 척추협착증을 앓았고 건강을 자랑하던 제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결코 내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전, 환경, 운, 그리고 세월이 얽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랑은 결국 노년의 부끄러움이 되었지요. 더 무서운 것은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관리가 느슨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튼튼하다고 믿으면 정기검진을 미루게 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제 형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괜찮다라며 담배를 피우셨는데 결국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서야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너무 늦었지요. 건강자랑은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칼날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건강자랑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한 이웃에게 무심코 나는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시울을 붉히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제 말이 병으로 고통받던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요. 건강은 남 앞에서 내세울 자랑거리가 아니라 조용히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숨 쉬고 걷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무리하면 고장나고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을요. 사람 나이가 들면 가장 큰 기쁨은 자식에게서 옵니다. 제가 평생 일군 사업보다도 더 뿌듯했던 순간은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벌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 우리 딸은 대학 교수가 되었다. 제 입에서는 자랑이 흘러나왔고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는 족쇄가 되고 주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요. 제 친구 한 사람은 아들이 판사가 되자 동네마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축하했지만 이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속으로 비교하며 불편해했고 정작 아들은 엄마 제발 그만 좀 말씀하세요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식의 성취가 기쁨에서 자랑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아이의 어깨에 짐이 됩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아들이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자랑을 많이 하셔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기쁨이 오히려 자식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취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 흘려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공으로 돌리려 하면 아이의 노력이 가려지고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도 저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챙겨줬지라며 떠들었는데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노력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성취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여야 합니다. 아이가 잘 되면 네가 참 고맙다 라고 말해주면 충분합니다. 자랑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지만 감사는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안식처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가장 큰 사랑은 떠벌리는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응원과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게 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일 잘했는지, 얼마나 강인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도전했는지를 술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늘어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 삶을 빛나게 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들의 반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사업 초기를 회상하며 하루 20시간씩 일한 이야기, 외국 바이어와 악착같이 협상했던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 손주들은 고개는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하셔 라는 손주의 말을 우연히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빛내고 싶었던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지루하고 무거운 소음이었던 겁니다. 무용담은 말하는 사람만 즐겁습니다. 듣는 이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달라졌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멀어지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은 그것이 현재와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과거를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텅 비어 있다면 무용담은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실패조차 포장의 자랑처럼 말했던 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아무 울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달라지자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배운 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무용담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건네는 통로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했다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이렇게 배웠다라는 말로 바꿀 때 과거는 현재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화려한 추억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교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담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누구를 알고 지냈는지, 어떤 유명인과 어울렸는지를 곧잘 말하곤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며 정치인, 관료, 재계의 거물들을 만나면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와 잘 안다라며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치를 높여줄 거라 착각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 알게 되었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건 결국 내 빛이 아니라 남의 빛을 빌려 얼굴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권력자가 곁에 있을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선거가 끝나면 권력이 바뀌면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정작 내 삶을 지탱해 준 건 이름 없는 직원들, 평생 함께 해준 동지들, 그리고 고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회의와 협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인맥을 떠벌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와 친하다는 말은 잠시 위세를 보여주는 듯 했지만 상대방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내세울 게 없으니 남의 이름을 빌리는구나.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은 인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실력과 성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인맥 자랑은 오히려 사람을 가볍게 만듭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반대로 진짜 인맥은 화려한 명함 속에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곁을 지켜주는 소박한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사업이 흔들릴 때 내 손을 잡아준 건 유명인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 성실한 직원, 곁을 떠나지 않은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90해를 넘기고 나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맥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것입니다. 화려한 만남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심이 진짜 인연을 남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이름을 빌려 내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것이 끝내 내 인생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왜 그토록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이 물음을 오래도록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를 입 밖에 내야만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힘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의 그림자라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옆 사람을 보며 자신을 측정합니다. 내 지갑이 두툼한지, 내 건강이 더 나은지, 내 자식이 더 잘 나가는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느끼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은 달콤합니다. 마치 당분을 섭취했을 때처럼 잠시 기분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곧 허기가 찾아오고 다시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랑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을 키워 반복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돈을 벌 때마다 새로운 성취를 이룰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알리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러나 그 기쁨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허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알았습니다. 자랑은 내 불안을 가리는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단단했다면 굳이 떠벌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겸손과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자랑은 순간을 빛내지만 신념은 세월을 버팁니다. 제가 늘 가슴에 품었던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묵묵한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화려한 자랑이 아니라 조용히 가슴에 쌓아둔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불안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자랑은 불안을 달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겸손은 불안을 녹여내고 마음을 단단히 세웁니다. 그것이 인생을 오래 지탱하는 힘입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조용히 사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떠드는 이는 잠시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빛은 바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피로와 거리가 남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겸손한 이는 세월이 쌓일수록 신뢰와 존경이 깊어졌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말해왔습니다. 노자는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소리 내어 자랑하는 강물은 얕고 가볍지만 조용히 흐르는 큰 강은 깊고 넓습니다. 공자 역시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크다고 가르쳤습니다. 겸손은 그저 미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다리였습니다.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상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공적을 늘어놓으며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이는 결국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필요 이상을 드러내지 않는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세상은 떠드는 이가 아니라 묵묵히 하는 일을 결국 알아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과시적인 이보다 겸손한 이에게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편안함이 존경심으로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90해를 살아온 끝에 깨달았습니다. 존경은 내가 스스로 외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랑으로는 그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로 드러내기보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그 발자취 위에 존경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자석이자 인생을 단단히 묶어주는 끈입니다. 돈과 건강. 이 두 가지는 인생에서 누구나 붙잡고 싶어하는 가장 큰 욕망입니다. 그러나 저는 90해를 넘기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돈은 움켜쥐면 짐이 되고 건강은 자랑하는 순간 교만이 됩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겸손히 다루어야 오래 간다는 사실을요. 젊은 시절 저는 돈을 벌면 곧바로 다시 투자하고 확장했습니다. 마치 물을 가둬두면 더 커질 거라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돈은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삽니다. 장학재단에 쓰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흘러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때 일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믿고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저는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절제와 꾸준한 습관이라는 것을요. 매일 걷고 과식을 삼가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제 삶을 지탱했습니다. 돈과 건강은 결국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관리, 집착이 아니라 균형, 움켜짐이 아니라 흘려보냄. 이 원리를 알게 된 순간 제 삶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돈은 나눌 때 살아나고 건강은 겸손할 때 지켜집니다. 둘 다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돈과 건강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선물입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낭비하지 말고 감사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업을 일으키며
저는 늘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나라 경제를 살리고 회사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노년에 이르러 돌아보니 결국 제 삶에 남은 것은 회의실의 성과표가 아니라 집안 식탁의 온기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밥을 나누던 순간 소소한 대화와 웃음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따뜻합니다. 저는 한때 자식의 성취를 자랑거리로 삼아 떠벌렸습니다. 잘 되면 내 공이라 했고 잘못되면 속을 끓이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것을요. 병상에 누웠을 때 제 곁에 남아있던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아내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족은 부모의 명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할 존재입니다.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는 대신 네가 참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속에 자식의 노고를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감사가 담깁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 말년에 남는 건 화려한 경력이나 쌓아둔 재산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한 식탁의 온기, 소소한 웃음, 그리고 함께 만든 추억입니다. 그러니 자식의 성취를 떠벌리는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식탁의 대화와 웃음이야말로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남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제가 평생 가장 많이 한 일 중 하나는 사람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흥하기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화려한 학력과 뛰어난 재능에 눈이 갔습니다. 이름 있는 학교를 나왔거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았습니다. 결국 오래 남는 건 성실과 태도였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이는 드뭅니다. 저는 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이가 먼저 등을 돌린 경우도 있었고, 이름 없는 청년이 끝까지 남아 밤새워 도와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볼 때 눈빛을 먼저 살폈습니다. 눈빛 속에 담긴 책임감과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실은 가르칠 수 없다. 태도는 그 사람의 뿌리와 같아서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을 견디듯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조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인간성입니다.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보다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학벌이나 직함보다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작은 이익 앞에서도 진심을 지키는지를 보십시오. 결국 오래 곁에 남는 건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성실과 따뜻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맺은 인연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젊은 날에 저는 성공할 때마다 내가 했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공사 하나를 따내면 내 능력 덕분이라 했고 회사가 성장하면 내 결단 덕분이라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90해를 지나고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묵묵히 땀 흘려준 직원들,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가족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감사로 바꾸자 인간관계도 더 깊어지고 제 삶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불꽃처럼 화려하지만 곧 꺼지고 주변을 적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는 은은한 등불처럼 오래도록 타오르며 관계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저는 이 또한 배우라는 뜻이구나 하며 감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자 시련마저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시련을 선물로 바꾸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돈이 있어서 고맙다. 숨 쉬고 걸을 수 있어서 고맙다. 자식이 자기 길을 걸어가 주어서 고맙다. 자랑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만 감사는 모두를 따뜻하게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자랑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입니다. 감사는 자랑이 남기지 못한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곧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제가 가장 분명히 확인한 장면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진짜 인연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떠나갑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곁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자랑은 벽을 만들고 겸손은 다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회의와 협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 공을 떠벌리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있어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태도에서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며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결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큰 강이 소리 없이 흐르듯 겸손한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멀리 퍼져나갑니다. 겸손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자석입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지는 듯한 평온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싹 트는 것입니다. 존경은 내가 외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씨앗을 억지로 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토양 위에만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시간이 흐르며 울창한 숲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혹시 진정한 존경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말 대신 행동으로, 자랑 대신 겸손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며 당신 곁에 모이는 인연들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이 끝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저보다 훨씬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고 성취를 드러내야 인정받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90해를 넘어 살아오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인정만을 가져올 뿐 오래 가지 않는다. 반대로 겸손과 성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더한다. 여러분이 돈을 가졌을 때, 건강을 누릴 때, 자식이 잘 될 때, 혹은 좋은 인맥을 맺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으십시오. 자랑은 달콤한 독과 같아 짧게는 기쁨을 주지만 길게는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대신 그 마음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돈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어 고맙다. 건강하면 오늘 숨 쉴 수 있어 고맙다. 자식이 잘 되면 스스로의 길을 걸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은 단순히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단단히 세워주는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자랑은 인연을 끊고 감사는 인연을 잇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겸손과 감사입니다. 저는 늘 가슴에 품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은 제 삶을 지탱해준 신념이자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길도 헛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여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결국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자랑이 아닌 나눔으로, 비교가 아닌 감사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90해를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남은 것은 화려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돈, 건강, 자식, 젊은 시절의 무용담, 인맥 모두 자랑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끝내 지켜낸 것은 겸손과 감사였습니다. 돈은 움켜질수록 짐이 되었지만 흘려보낼 때 생명을 살렸습니다. 건강은 자랑할수록 교만이 되었지만 겸손히 관리할 때 오래도록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자식은 명함이 아니라 울타리였고 무용담은 자랑이 아니라 교훈이 될 때 빛났습니다. 인맥은 이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을 때 끝까지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단단해진다. 자랑은 불꽃처럼 눈부시지만 금세 사라지고 공허한 어둠만 남깁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은한 등불처럼 평생을 밝혀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존중받으며 더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큰 유산입니다.